불꽃받침.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가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BTS와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는데 한한령이 전격 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해제된다는 말이 수차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한한령 완화 문제와 관련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도 정상회담에서 문화 콘텐츠 교류를 놓고 석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언급해 한한령 조치와 관련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해결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전망은 많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해제는 이제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중국 소후닷컴은 중국 외교부가 한중 양국이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소후닷컴은 한국에게 엔터테인먼트 문화 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핵심 수출 산업, 국가 이미지 그 자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 콘텐츠는 미국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익숙한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했어도 중국은 또 다른 차원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한 중국 방송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으로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면서 최근 충돌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재명 대표의 방문을 보며 큰 차이를 느끼셨을 겁니다. 현재 한중 관계 복원의 원년이라고 정의한다면 향후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드라마, 영화, 바둑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서요. 현재 한국 국가안보실장도 양국 교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풀릴 겁니다. 왜냐하면 한한령은 원래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맞아요. 사드 때문이었죠. 당시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했죠. 지금 사드가 여전히 거기 있나요? 있죠. 그런데 그게 중국에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훨씬 더 발전된 레이더와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중국의 대응 체계가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사드 미사일 따위는 무섭지 않습니다. 올 테면 와봐라. 하나 오면 12개로 갚아주겠다. 는 식이죠. 이건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제 생각에 일본은 경제와 국력이 쇠락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인도에게조차 수모를 당할 정도죠. 인도가 이봐 일본 내가 간다 라고 하는 형국이에요. 인도는 이미 영국을 추월했고 일본은 4위고 우리가 3위다 라며 호언장항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경제가 하락하면서 산업 구조도 문제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와 더불어 엔화 가치 하락이 치명적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자산이 증발하는 수준이죠. 반면 인도 루피화나 중국 위안화는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 중입니다. 제가 중국 친구들에게 농담 삼아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위안화 가치가 올라서 GDP가 오르겠다. 고요. 국력이 강하니 사람들이 위안화를 찾는 겁니다. 한국이 오른쪽에 서는 것은 맞는 선택입니다. 위안화가 강세인 반면 사람들은 엔화를 원치 않으니 엔화 가치는 떨어지죠. 일본인들은 비명을 지르겠지만요. 과거 에즈라 보겔 교수가 재팬 에즈 넘버원을 외치던 시절 일본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미국 MBA 유학 시절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당시 일본이 다시 미국을 침략할까? 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일본인 동급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절대 그럴 일 없다. 우리는 TV와 자동차를 만들어 하늘에서 투하해 미국을 폭격하면 이기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본의 자신감이 대단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 TV가 보이나요? 일본 스마트폰조차 보기 힘듭니다. 자신감을 상실하면 사회 전반에 억눌린 기운이 감돌고 결국 누군가에게 복수하거나 화풀이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대만인, 중국인, 한국인이 우리 돈을 뺏어간다 며 공격성을 띠게 되는 거죠. 실직이나 대출 문제 등으로 쌓인 울분이 터지는 겁니다. 만약 한중 관계가 계속 발전한다면 어쩌면 한국도 일본을 추월할지 모릅니다. 당연하죠. 한국은 겸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왔을 때 중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대가 예우를 갖추면 중국 특유의 대국 마인드가 발동해서 작은 것을 가져와도 금은보화를 내어줍니다. 한국이 다가오면 베이징은 분명 화답할 겁니다. K-팝 공연 2번 하고 싶다고? 4번 하게 해줄게. 영화 5편 수입. 8편 가져와. 이런 식의 통 큰 개방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샤오미 폰으로 사진을 찍는 등의 모습은 대단히 영리한 행보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한중 관계의 완화와 안정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한한령으로 중국의 문이 닫히자
오히려 북미와 유럽, 남미까지 그 영향력을 더 넓혀 나갔습니다. 중국 없이도 한류는 더욱더 커져갔는데요. 업계에서는 중국 시장까지 한국이 다시 들어가 점령한다면 문화적, 경제적 파급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아시아 대중문화 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했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다시 가까워지고 있고 일본은 외국 공연을 제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메인스트림에 진입했고 중국에 재진입하면서 놀라운 경제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는데요. 중국 팬들은 BTS와 블랙핑크의 콘서트를 드디어 중국에서 볼 수 있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한한령이 존재할 때도 K-팝 아이돌의 팬덤이 가장 큰 곳이 중국이었고 이들은 가장 큰 화력으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K-팝의 두 거물 BTS와 블랙핑크가 중국의 심장부 베이징과 상하이에 상륙한다는 소문의 대륙 전체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이건 문화 핵폭탄급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중국에서 공연이 열리면 먼저 규모부터가 압도적입니다. 베이징의 상징 야오차오 스타디움과 상하이의 8만인 체육장. 이곳에 BTS와 블랙핑크가 선다면 회당 8만 명, 단 4회 공연만으로도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립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티켓 오픈 소식만 들려도 예매 사이트 서버는 1초 만에 마비될 게 뻔합니다. 과거 중국 최고 아이돌 예매에 500만 명이 몰렸는데 K-팝의 제왕들이 온다면 1000만 명은 우스운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더 놀라운 건 경제적 파급력입니다. 티켓 매출만 수천억 원? 아니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전 세계 아미와 블링크가 베이징과 상하이로 집결하면서 호텔은 이미 만실, 비행기표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예정인데요. 숙박, 식비, 교통비, 여기에 팬덤의 엄청난 구매력이 더해진 굿즈 매출까지 합치면 도시 하나당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무려 1조 원을 가볍게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BTS와 블랙핑크에게 공연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극우 행보에 지친 중국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한류라는 최고의 카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총리의 방중 이후 급물살을 탄 이번 흐름은 사실상 한한령이라는 족쇄가 완전히 박살났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배 아파 죽겠지만 이제 대륙의 안방은 다시 한국의 콘텐츠가 지배하게 될 것이죠. 지난 1월 6일 미국 MBC 투데이쇼에서는 BTS의 컴백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팝스타 코너의 첫 소식은 BTS가 장식합니다. 이들이 완전체로 음악을 만든 지도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네요. 2022년 휴식기에 들어갔던 BTS가 공식적으로 다시 뭉쳤습니다. 멤버들이 군 복무를 해야 했던 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이 그룹이 새 앨범과 투어로 돌아옵니다.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신곡은 3월 20일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BTS 열풍을 잊으셨을까봐 상기시켜드리자면 예전에 저희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었죠. 그날 아침엔 공연도 안 했어요. 맞죠? 그냥 인터뷰만 하러 왔었죠. 네, 영어가 아주 능숙하진 않아서 대화가 아주 쉬운 건 아니었지만 팬들의 반응은 정말 열광적이고 대단했습니다. 세계 공용어니까요. 팬들은 정말 좋아할 겁니다. 다시 와서 공연해주면 좋겠네요. 네, 동감입니다. 3월 20일 저희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 소식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올해 컴백이 너무 기대돼요. 새 앨범이랑 월드 투어라니. 그들 모두 군 복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이었습니다.